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중광스님, 권중광. 오늘은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이번 주까지가 좀 평년 기온보다 좀 쌀쌀하다고 하네요. 이번 주가 지나면 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거지같이 하는 개판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 아주 가슴에 남길 수 있는 이야기,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유영아 학자 유영아 씨, 서해 유성룡 영의정 했던 유성룡 있잖아요. 선조 때 유성룡 영의정, 유성룡의 후손인 유영아 씨의 책을 이제 보면서 책을 보면서 유성룡한테 정치인들은 두 가지는 좀 배워라. 인간들아, 좀 배워라. 국민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 정치인들, 지 목구멍만 생각하는, 지만 생각하는 이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남긴 책이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에게 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하고자 해서 오늘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해 유성룡 씨를 아마 여러분들 역사 공부도 하고 뭐 많이 드라마도 보셨을 겁니다. 유성룡 씨는 유성룡 정승은 선조 때 태어나서 아주 애국자죠. 정치가고 전략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했던 유성룡은 누군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성룡은 1542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성. 전에 사람들이 의성 촌놈들이라고, 아주 산골 마을 아닙니까? 산 깊고 물 깊은 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4세에 4살의 때 글을 다 깨우쳤고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을 만큼 똑똑해서 조선의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21세가 되던 해에 여러분들 퇴계 이황 있죠. 학자죠. 한학자죠. 정치권에서도 정성도 했죠. 퇴계 이황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제자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지 않는 퇴계 이황도 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유성룡을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남다르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성룡을 얼제잘적에 안동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마을 근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순신도 태어나고 거기서 났고, 그 다음에 이순신을 모략했던 원균, 남의 수신 총독도 했잖아요. 원균. 이렇게 유성룡 이렇게 건너마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 이순신은 유성룡보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 같은 사람, 조금 적은 친구 같고, 원균은 좀 나이가 조금 더 먹고, 이렇게 한 것으로 셋이서 자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게 유성룡은 1566년에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때가 몇 세 때예요?
24세 때인가? 24세 때인가?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30여 년을 관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을 재상으로 있었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도 그때 재상으로 있으면서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 정성 때 임금에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권하면서 권율 장군을 의지 목사, 이순신 장군을 전라 자수사에 임명해서 전쟁을 대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선조한테요. 훗날 이들은 각각 해전과 행주산성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역사적 인물이 됩니다. 그만큼 유성룡은 인재를 알아보는 탁월한 안목, 견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러분들 이때 나오는 그 권율 장군, 권율 장군은 저희 그 19대 선조가 되십니다. 권율 장군요. 행주에 여러분들 가보셨죠? 행주산성 가보셨죠? 그요. 거기 가면은 권율 장군 기념관이 있고, 기념탑도 있고, 그 산에다 만들어놨죠. 행주대교 건너가면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면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그 권율 장군은 유성룡이나 이순신 장군하고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할 적에. 권율 장군은 좀 이렇게 덕목이 있고 좀 묵직하고 무관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권율 장군이 일본 사람들이 부산 전라도로 쳐들어와서 지금 현재 한양까지 막 쳐밀고 올라올 적에 그쪽에 한국군은 패조고 선조왕은 저 의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의주로 피하지 않습니까? 피해가지고 의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아니 나라를 다 버리고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욕심 많고 시기 많고 질투 많은 사람이 그 선조예요. 뭐 국가를 위해서 많이 발전도 시켰지만 또 그런 면에 그렇습니다. 그쪽에 한양으로 돌 적에 바다로 돌아서 임진강 강화에 있는데 이걸 해서 이제 한강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이. 그래가지고 권율 장군이 행주 산성에서 거기서 이제 주둔하고 있으면서 일본 군들이 막 쳐들어오려면 그들하고 싸웁니다. 뭐 수개월 동안 싸웁니다. 근데 권율 장군이 원래 전략가고 군사 전략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본을 막아냅니다. 일본 군들을 막아냅니다. 그쪽에 여러분들 행주치마라는 얘기 그때 나온 거들 아십니까? 행주치마. 옛날에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부엌에 주방에서 이런 데든가 뭐 밖에 나가 이러면 이렇게 치마를 행치마 있습니다. 그 치마가 있는데 그 치마에다가 여성들은 밑에서 돌을 행주치마에 담아서 그걸 돌을 성 안으로 위로 날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전장물자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산으로 쳐 올라오는 행주산성 그 위로 쳐들어 올라오는 일본 군대를 싸우는데 활로 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활 촉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땐 돌을 날르면 그 돌로 이 산으로 기어 올라오는 한강에서 쳐 올라오는 일본 군대들, 일본 군인 군대들을 성우에서 돌로다가 그냥 머리를 때리고 돌로 쳐서 그래서 전쟁을 치는 겁니다. 그쪽에 날르던 치마가 행주 치마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래로다가
뭐 지금도 아마 행주치마라고 하시는 분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권율 장군이 그렇게 크게 그 지키는 일본 애들 지키는 한양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권율 장군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제 전라자수사로 허라고 임금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선조는 신의주 의주로 다 도망가고 그때는 의주라 그러죠. 의주로 도망가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구로 도망가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립니다. 이게. 그때에 이제 그 유성령이요 왜군의 그 침략을 맞아서 국정의 모든 책임을 도맡아 이를 해결하는데 힘썼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여기 전쟁이 일어났던 일본 애들이 외적이 쳐들어갈 때 얘기입니다. 이게. 그쪽에 그래서 이제 역사에 보면 유성령이 그렇게 이제 잘하니까 나라도 잘 지키고 사람도 참 참하고 또 임금한테 옳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하는 유성령을 그 당시 국민들이 입소문을 퍼져가지고 유성령을 엄청히 존경을 했습니다. 이성령이 또 이순신 장군도 워낙 그냥 전투도 잘하고 그리고 왜군 맞아서 싸움 잘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그 국가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조는 질투가 많고 저게 많아서 유성룡이를 국민들 지지가 많다. 잘못하면 나도 왕에 쫓겨나가지고 저는 왜 왕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성룡이를 그 관료직에서 내쫓습니다. 이게. 그때가 그 1600년도입니다. 1600년도. 지금부터 따지면 421년 정도 됐겠죠. 421년. 그랬다 쫓겨났다가 다시 그 벼슬을 이제 임금이 불러서 벼슬을 줍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유성룡이는 관직을 거절하고 이제 사양하고 그 사당을 지어가지고 나머지 평생을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때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서술에 책을 쓰고 그랬습니다. 예, 그쪽에 전쟁이 일어난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때 쓴 중에 가장 지금까지 역사학들이 아주 존중하는 게 징비록입니다. 징비록을 그 당시에 유성룡이가 쓴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쭉 다 보면서 그 상황을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전쟁 때 있었던 일 이런 걸 다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임진이 일어나는 것 또다시 일어나지 전쟁이 일어날 적에 막을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글을 써서 남깁니다. 그게 징비록인데 이 역사학자들 서울대교든지 이 역사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주 중요한 연구 자료로 그 징비록을 해설하고 해석하고 그걸 익히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징비록. 뭐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들 선조한테 원균이가 비난하고 뭐해서 모략당해가지고 장군이라서 박탈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백의종군 온다고 그냥 군인들이 먹는 농사짓는 군량비 하는데 농사짓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성룡이 자꾸 이제 임금한테 간해가지고 이순신을 발탁해가지고 다시 또 원대복귀해가지고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고 그래서 다 떨어진 고물배 12차 거기다가 거북선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수백 척의 배를 갖다 침몰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노량해전 같은 거 이제 그 역사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그 유성룡인데요. 그 유성룡이 그 이제 부인 얘기로 갑니다. 유성룡이 이렇게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유성룡이 처갓집 그 처갓집이 안동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였습니다. 여러분들 유성룡 부인은 천상 여자지 않았습니까? 뭐 유경수 여자 같이 그런 아마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이게. 남편한테 참 충성을 다하고 남편한테 아주 검소하게 살도록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뭐하는 그런 건데 그 부인이 그 유성룡 부인이 그런 분입니다. 안동 김씨인데요. 제가 안동 것인데 안동 김씨, 안동 장씨,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이 셋은 그 형제입니다. 형제. 그 임금이 그 세 성씨를 다 그 임금이 사성을 줘가지고 성을 줘가지고 형제국이 됩니다. 그때 그 대하성에서 전투할 적에 세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되지 않습니까? 신라 때. 그래서 이제 안동 김씨 딸이었었는데 이제 그 유성룡네 유실에 시집 왔습니다. 근데 유성룡 시내는 좀 살기가 좀 가난했고 그 부인 집에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 유성룡 그 정승의 그 부인이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그 시아버지도 죽고 또 사망하고 또 친정 아버지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지를 하고 이제 이게 하고 있는데 좋은 묘자리 옛날엔 그 직관들을 불러가지고 좋은 묘자를 찾아서 이렇게 그 돌아가신 분을 그 선친들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직관들을 불러서 이제 좋은 자를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성룡이 시아버지네 집은 그렇게 잘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친정에 갔어요. 친정에 가서 보니까 사랑방에서 한국의 그 당시 조선에서 유명한 직관들이 모였는데 직관들하고 자기 이제 친정 오빠들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지나가다 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직관이 어디 산골에 그 혈자리가 좋은데 아주 좋은 자리를 찾아서 웅덩이를 그 자리를 그 땅을 파놨는데 거기에 내일 아침에 가서 물이 나지 않으면 정성 3대가 날 수 있는 자리다. 좋은 자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성룡의 부인 그 김씨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동이로 머리가 이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 파는 웅덩이에다가 밤에 물을 길었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 파는 자리에다가 물을 붓고 이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 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와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직원하고 오빠들 오고 거기를 저기 파는 자리를 물이 나나 안 나나 보려고 갔더니 물이 고여 있는 거야. 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이 딴 데로 가야겠다, 딴 데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데를 찾아서 다른 데다 이제 그 장사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들한테 얘기해서 시아버지는 그 자리가 뭐 물이 나서 안 좋다고 그러지만 거기다 시아버지를 좀 모시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라고 뭐 우리가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시아버지를 모셨답니다. 그래서 모셨더니 그 이후에 이제 유성룡이가 정승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집가면 다 도둑놈이라고 옛날에 우리 저기 선배들이 얘기하더만 어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시아버지를 모셔서 자기 그러니까 남편이고 또 남편도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또 그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다가 모였더니 유성룡의 그 이후에 정승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성룡이와 유성룡이 부인 그 자랄 때 그 신육 쪽의 얘기를 하는 이렇게 한 건데요. 이제 제가 그 유영아 그 집안 그 후대에 있는 그분이 이제 그 쓴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유창화 씨가 이제 그 쓴 겁니다. 그분이 이제 책에 나온 중에서 이는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정치인 중에 유성룡 같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유성룡이 같은 정치인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정치인 사람들 말이죠. 유창하 씨는 최근 출간한 저서 인간서의 유성룡 이야기를 소개하며 기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서의 유성룡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내며 조선을 지키는 재상이다. 충무공 이순신에게 병서를 손수 써서 주기도 한 경제, 군사, 전략가이자 학문으로도 으뜸가는 이였습니다. 임금의 미움을 사 말년에 파직당한 뒤 임진왜란 당시를 기록한 징비록이 있습니다. 초가상간에서 청빈하게 지나다가 별세했을 때, 유성룡이가 별세했을 때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사흘간 조위를 표하도록 했는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루를 더 지낸 일화는 그가 얼마나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성룡이가 그렇게 살기 이제 저기 초가상간에 살다가 이제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그 사람이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이 많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사흘간 조의를 펴라더라고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전 그 우리나라 조선의 그 당시 조선의 전 국민들한테 그랬는데 국민들이 이거 사흘 해주고 안 된다. 하루 더 자. 그래서 나흘간 그 조의를 펴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에게 남겨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일부 정승으로서의 삶, 2부는 인간으로서의 삶이다. 삶. 부마다 10개씩 꼭지를 두고 꼭지마다 관련 읽을거리를 붙였다. 임진왜란의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백성들을 위해 임금 앞에서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임금이 주장하는 걸 반대를 하고 옳은 일을 갈 수 있도록 얘기했다는 그런 겁니다. 전하, 그것은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당당히 외쳤다는 그런 재상입니다. 유성룡이. 자식들에게 올바른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진다. 책을 모두 읽으면 유 씨의 말대로 현실이라는 바탕에 충효와 실용의 기둥을 세우고 개혁으로 지붕을 덮어 백성을 위한 집을 지은 이의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유 씨는 애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 책을 썼지만 막상 다 쓰고 나니 정치인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책 표지에 이 시대의 유성룡은 어디 있는가? 라는 문구를 붙인 이유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유성룡의 어떤 덕목을 본받아야 할까? 유 씨는 두 가지를 들었다. 유성룡은 눈물 많고 마음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임진왜란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 모시듯 하라.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 모시듯 하라. 존경하라. 존중하라. 그런 얘기죠. 말을 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정치가는 그저 여리기만 해선 안 됩니다. 선조가 외의 침공으로 나라를 중국에 바치고 도망가려 했을 때 유성룡은 목숨을 걸고 아니되옵니다 전하를 외쳤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는 이를 비롯해 정치인들은 백성에겐 한없이 여리고 약하고 옳은 일을 위해선 목숨도 거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거는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요, 백성들 국민들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주 한없이 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든지 뭐 장관이었든지 뭐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은 목숨을 걸고 바로 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가도록 바로 해야 돼요. 문통이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해했으면 그냥 말 한마디도 못 대꾸도 못하고 이유를 묻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이런 시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정치도 아니고 개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잘못할 때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뢰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되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치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언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게요. 정치인들은 그 필요하다 이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당에는 여당 위에 있는 뭐 당대표나 무슨 청와대 대통령 있는 사람들은 말깃도 못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 한 번이 있었습니까?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고, 내 배지만 지키고 내 가족만 저렇게 살면 되지, 그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틀렸을까요? 성남 그 대정동에 있는 데서는 말이지 수천억씩 헤쳐먹고 말이지 잘못이 아무도 없고 정당하대 아무것도 없고 잘못이 없고, 그걸 조사해서 밝혀서 그래서 잘못한 건 바로잡고 잘못된 돈 거 있으면 환수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가 그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대통령이었든지 장관이었든지 국회의원이 위임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사법기관 아닙니까? 검찰, 경찰, 뭐 공수처인가 뭐 공놀이 하는 대신 된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국민이 섭니까? 우리 사람들 눈치 보고 우리 사람들이 그저 말하는 거 그거 한마디 하게 되면 그거에서 벌벌 기고 말이야, 뭐하고 말이야. 그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그 판단에 거기에 뇌하부동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그냥 그 굴욕적으로 아주 그냥 거기다 충성을 다하는 거, 그것이 지금 현대 우리나라 꼴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유성룡이를 좀 보라, 배워라.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도 되고 요즘에 책도 그 유창화 씨가 그 저 후손들이 지금 지었는데 아주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지어서 책을 시중에 내놨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거 하나 좀 공부합니까?
두 가지를 덕목을 배우라는데 유성룡 서해 유성룡한테 서해한테 배우라는데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싶지 한 가지. 응? 문통 한 가지라도 배워봐 한 가지라도. 국회의원들 한 가지라도 배워봐요. 장관들 한 가지라도 배워봐요. 그냥 내 배만 터지도록 먹으면 다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고 뭐 어떻게든지 요령 부려서 법을 피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죽으면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놈도 죽으면 빈손으로 가 빈손으로. 그또 빈손으로 가는 것도 또 뭐 옷 좋은 옷 입고 좋은 옷 입혀서 묻히게매 지금은 다 화장을 해 다 태워버려. 그러면 한 줌에 가루 뼈가루밖에 안 나와. 그런데 뭐 이렇게 인생길이 길다고 뭐 에? 거북이나 학처럼 무슨 천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뭐게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수천억씩 긁어 몰라고 그래. 같이 나눠 먹어야지.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을 질 거 아니요? 유성룡이 서해를 배워라. 서해 유성룡. 서해를 배워라. 권율이 배워도 좋고요. 권율을 배워도 좋고요. 이순신을 저기 배워도 좋고요. 따라도 좋고요. 정치인들 당신들이 혼자서 고섭에 들어간 게 아니야. 국민들이 여러 사람이 투표 찍어서 간 거야. 갔다고. 그러면 국민들을 유성룡이 같이 어렵고 고생하고 이렇게 할 적에는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던 그 유성룡이 임금한테는 자기가 정승이지만은 잘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은 고치게끔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관들 또 청와대 비서관들 국회의원들 문통 앞에 가서 아니 되옵니다 각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게 무슨 지금같이 발전된 나라에서 말이야 예? 그냥 눈에 그냥 나쁘게 안 보이려고 말이야. 그러니까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 응? 그러니까 오만해진다고 거만해지고 교만해진다 이거요. 나는 오늘 그 유창하 씨가 지은 책을 이걸 보면서 우리 시대에 참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남겨주는 훌륭한 글이다. 서해 유성룡의 일대기를 다 쓴 거. 그것도 재미있게 서술하고 그런데 나도 이 책을 우리 손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손주들이 아주 그 친구들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감싸고 아주 마음이 폭넓게 그렇게 의협심도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주 내가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유성룡의 그 사상과 유성룡의 그 인품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구독을 하셔도 완전 무료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빨간색 구독 있는 거 하나 딱 누르면 까만색으로 구독 중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냥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놔둬도 됩니다. 그리고 매번 프로가 바뀔 때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좋아요 엄지손가락을 하얀 걸 딱 터치하면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까만색으로 변하면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많은 숫자가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자체 프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지인들한테 이런 거 권해도 뭐 이렇게 보시다가 바쁘시면 또 다음에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권해도 한 푼도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만 좀 들어가는 거 좀 있겠죠. 전기 배터리. 그 배터리 들어가면 또 충전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면 레시바 꽂아서 레시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있으면 저한테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좋은 정보 좀 남겨주시고 또 좋은 볼만한 가볼만한 그런 관광지 있으면 그런 지역이 있으면 좀 이렇게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가서 방송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거 그런 걸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미담 사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는 우리 역사적인 인물 이런 분들을 그때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정치 평론, 정치 비판 이것도 해나가고 경제 문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세세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내일은 또 토요일 되는가요? 토요일 되면 또 주말 되네요. 금세 또 월요일 내가 방송에 월요일이라고 그랬는데 방송 또 금세 또 주말 되네요. 여러분들 주말 계획도 좀 잘 세우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유의하시고 또 날씨가 좀 썰썰해지니까 집안에 어른들 계신 분들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 요즘에 문병된다고 되니까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권중광입니다.